예,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이사하면서 이제 아이방 물건을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문고책이 발견돼서 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 겉표지를 딱 펴보니까 건드리지 마, 뭐 소리꼬양 이렇게 귀엽게 쓰여 있길래 아, 이거 친구한테 빌려온 책인데 돌려주지 못한 책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제가 치워주었던 책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과서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뭐 하이틴 로맨스 같은 거 가끔씩 막 많이 읽고 그랬잖아요. 딱 그 사이즈예요. 그 문고판 사이즈 귀여운 책인데 제가 이제 한번 어떤 책인가 싶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맞추다 김미나 지음. 이건 김미나 에세이인데 이 글을 쓰는 이도 책을 만드는 이도 책을 읽는 이도 자신만의 특별한 소재를 만들고 일상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구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김미나 씨는 뭐 여의도 방송 구성 작가로 일을 했고요. 뉴욕 맨하튼에서 잡지사 기자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하와이를 거쳐 플로리다 바닷가에서 정착해 번역과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일상의 풍경 구석구석에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므로 그것은 더 이상 별난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이 아니게 된다는 얘긴데요. 길지 않은 글과 긴 말을 여백에 담고 있는 그림은 살아갈 날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그저 스치듯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곤조곤한 눈길로 들여다보며 내게 하나뿐인 것들의 특별함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귀여운 이제 그림들이 사파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림을 보면서 휴식과 사색을 선물하기도 하는 책입니다. 딱 하나뿐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는 예술이야. 나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나는 매일 근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술 작품이 근사하게 보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란 보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꽃은 꽃이라서 예쁘다. 꽃은 나란히 피는 꽃보다 더 예쁜 꽃을 피우려고 경쟁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피어날 뿐입니다. 신조차 모른다. 산다는 것은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신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조차도 내가 마지막에 어떤 답을 완성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만드는 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 능력 있는 직원이라는 칭찬을 듣지만 입사 동기 중에 나보다 실적이 좋은 놈은 꼭 있습니다. 성적표 때문에 꾸지람을 들은 적은 없지만 설렁설렁 하는데도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은 친구가 꼭 있습니다. 재능 있는 음악가라는 평을 듣지만 오늘 우연히 간 연주에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멋졌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학부모 모임에 가보니 우리 집은 그저 뒤처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애써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보다 나은 사람은 꼭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완벽하다.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받는 특별한 인생을 꿈꾸지만 나는 나에게 특별한 인생을 꿈꿉니다. 끝내 아무것도 빛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것을 결국 갖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기꺼이 견뎌내고 나의 선택에 점수를 매기려 드는 남들의 시선에 비굴해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당신의 선택에 굳이 점수를 매기려 달려들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완벽한 나의 인생을 살 테니 당신은 완벽한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딱 오늘 하루, 1년 365일 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이틀 있습니다. 하나가 어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야말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읽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살기에 딱 적당한 날입니다. 결정장애에 대한 처방전. 결정장애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더 신뢰하고 내가 아닌 남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게 되는 것이 이 병의 고약한 점입니다. 그러니 살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무리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해봐도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100년 중 1년. 어느 날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딱 1년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며 고민하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100년 중 고작 1년인데 뭐 어때? 할 건지 말 건지 하나뿐인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런 일을 해봐야지 하는 큰 그림도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되었지만 계획했던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룹니다. 그 내일이 다시 어제가 되었는데도 나는 아직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늘 내게 시간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단 2가지 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당장에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나중에 뒤돌아 생각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수긍이 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억지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혼란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이유를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테니까요.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 나에 대한 이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문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도리가 없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원래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믿는 것이므로 진실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소문을 쑥덕거리는 것 말고는 인생에 달리 더 신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가엾이 여길 수밖에요. 미련이 미련한 이유. 옛날부터 습관처럼 무언가를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라는 생각에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물건들은 고치면 되잖아 라는 생각에 또 버리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움켜진 것들 때문에 아무리 정리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위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깨끗하게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나 변했어. 주위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 너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원하는 대로 사는 일을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박수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눈치 보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 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의 부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겠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라. 나는 더 이상 금요일을 기다리지 않고 여름을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을 금요일처럼 살고 모든 계절을 여름처럼 즐기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에 행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 하지만 나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역시 나에게는 다시 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오늘이 어떤 날이든 나는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때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오늘을 그 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책.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읽은 책과 내가 읽지 않은 책. 당신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은 책 한 권이 있습니까? 만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책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완벽하게 외로워서 더 완벽한 시간. 만남의 약속이 취소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나는 차 한 잔을 끓이고 제일 좋아하는 낡은 잠옷을 골라 입습니다. 메신저와 SNS에 신경을 끄고 아예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은 채 조용한 음악을 틉니다. 그리고 벌써 몇 달째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던 책 한 권을 들고 침대 위 이불 속을 굴처럼 파고듭니다. 오늘의 운동은 팔이 저릴 때까지 책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롯이 나 혼자인 공간 속에서 외로운 불안을 쌓는 대신 나는 대래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관계의 고리들을 끌고 다니며 다른 이의 무언가와 내가 늘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혼자인 밤, 나는 그 고리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풀려난 짐승처럼 책 속을 어슬렁거리며 중얼거립니다. 아, 너무 완벽하다. 이 책의 글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글인데요.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선물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상대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아낌없이 지갑을 여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를 봐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보다 나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친구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친구입니다. 시간은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돌려받을 길 없는 금쪽 같은 내 삶의 한 조각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